자, 여러분, 일단은 오늘은 해설을 좀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 제가 약간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은 비율관계 이용하는 문제가 너무 없지 않았냐, 숙제에.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 비율관계라는 게 그냥 마치 어떤 문제 풀이 하는데 잠깐 사용되는 계산법 같은 느낌인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좀 맛있게 쓰려면 애초에 어려운 문제에서 사용하는 게 좀 맛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너네가 푼 문제들은 그냥 비율관계 안 써도 그냥 다 풀려. 근데 내가 그것들을 비율관계 써서 어떻게 푸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많이 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6번 같은 거 봐봐, 얘들아. 이거 어렵냐? 안 어렵지. 안 어렵다 이거야, 6번 같은 거. 근데 이걸 내가 뭘 이용해서, 비율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비율관계 쓰는 게. 그래서 사실 답지에 비율관계가 써져 있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그냥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계산법의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정석적인 방법을 먼저 아시고 이걸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잠깐 얘기할 게 있는데, 이거 인수분해 안 돼요, 그죠? 되나? 안 해봤는데? 안 된다, 그지? 일반적으로 안 돼. 근데 봐봐, 얘는 인수분해가 되거든? 맞나? 1을 빼면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되게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자, 뭔 소리냐면은 얘는 1을 제외하고 인수분해를 하시면 요렇게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생겼다는 소리냐면, 자, 그래프 그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고, 변곡점은 어디냐면 0이고, 여기 루트 3이고, 여기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여기 1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이렇게 그리는 거? 그래프를 그릴 때 보통은 어떻게 하시냐? 그냥 미분해가지고 그릴 거야. 근데 어차피 미분을 하잖아. 그러면 상수항은 어차피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림 그리시거나 뭐 극대극소 찾으실 때 그냥 어떻게 하면 좋냐? 상수항 제외하고 생각하는 게 되게 쉬울 때가 많아요. 어차피 미분할 거면은 상수항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고 그게 위아래로만 움직이면 된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그냥 상수항 빼고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그림이 쉽게 그려집니다. 요거 한번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에서 이제 근 갖고 하면 끝이야. 여기서 이제 뭐 하라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는 거잖아. 알파는 얼마냐면 1이고 베타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거든? 그 다음에 이거 최고차항계수 마이너스 1이니까 높이가 얼마일 거냐면 4일 거거든. 4? 높이가 4야. 그럼 여기 좌표가 얼마냐? 1,3이에요 그냥.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이거?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 비율관계를 이용한다는 게 별게 아닙니다. 그냥 계산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 몇 개 띡띡띡 써가지고. 자, 이거 4인 이유는 최고차 한계수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한 칸의 크기 1이라서 그런 거야. 한 칸의 크기 1이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높이가 얼마냐면 4가 되겠는데, 얘 지금 정확히 변곡점 기준으로 절반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 높이는 얼마냐면 2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울기는 얼마냐? 그냥 1분의 2에서 바로 2가 나옵니다.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알파, 베타 안 구해도 된다고. 이게 이제 비율관계 쓰는 풀이야, 사실. 근데 이거를, 야, 이거 너네 답지에 쓰라고 하면 어떻게 쓸래? 쓸 수가 없어.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답지에는 굳이 비율관계로 안 써져 있고 정석 방법이 써져 있는 거야. 그렇게 풀어도 당연히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빨라지겠다 이거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보여드릴게, 이것저것. 그 다음에 또 보여줄 만한 게 11번 같은 거. 11번은 사실 뭐 별거 없고요. 12번. 이거 이제 사실 저번 시간에 마지막쯤에 이제 했었던 문제긴 한데. 이렇게 생겼고, 사차함수가.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접하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뭐냐면은 gx.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2다. hx를 뭐라 그랬냐면은 hx를 gx 빼기 fx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함수의 극대값을 찾으라는 문제인데, 자, 여기서는 일단 무슨 개념을 적용을 하셔야 되냐? 차함수 개념을 먼저 좀 적용을 하셔야 돼. 여기서 차함수 개념 적용해보시면은 hx라는 애가 무조건 어떻게 생겼겠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조건. 왜냐면은 마이너스 1에서 fx랑 접하고 2에서 fx랑 접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마치 직선을 x축처럼 보면 된다고 얘기했었다. 그쵸? x축처럼 딱 봐주면은 생긴 게 이렇게 생겼겠다 이거야. 이렇게. 이게 뭐냐면 hx의 그래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 여기는 얼마냐면 2. 그럼 여기 가운데는 얼마겠냐면 2분의 1? 맞나? 높이는 얼마냐면 AK 4제곱. 그죠? 한 칸의 크기 얼마? 2분의 3. 한 칸의 크기 2분의 3. A는 얼마? 이거 1이죠? 최고차 한계수. 3분의 1이네? 그러면은 3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의 4승이네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찾는다는 거야.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 이거 찾는 거? 비율관계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그냥 식 다 구하셔도 상관없어요. 당연히 상관없어. 식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 그냥 구하면 돼. 근데 이제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계산 하나도 없이 할 수 있는 거야. 사실상 식 찾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13번? 아니 너무 많이 풀게 될 것 같은데. 얘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우함수, 기함수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자, 가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자, 그리고 이 비율관계를 얘기할 때 여러분 변곡점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변곡점도 항상 머릿속에 좀 집어 넣으셔야 돼요. 세근의 합의 관점 아니면은 그 이차함수의 대칭 축의 관점, 요런 관점들을 다 볼 줄 아셔야 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비율관계 연습 문제들만 좀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드릴 거니까 주말간에 문제를 풀 때 있잖아, 비율관계 이용해서 최대한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너네가 좀 익숙하게 연습을 하시면은 진짜 좋거든. 그러니까 꼭 연습 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럼 변곡점이 어디인가? 변곡점은 이거예요. 이거 맞아. 봐봐, 프라임을 생각해. 프라임은 뭐냐면 우리 fx 지금 뭐냐면 3차 함수거든? fx가 3차 함수야. 3차. 그러면 f'은 몇 차 함수일 거냐면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f'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은 최고차 한계수 몰라, 모르긴 하지만 대충 뭐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을 거야. 둘 중 하나처럼 생겼을 텐데 f'-3이랑 f'3이 같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가운데 대칭 축이 얼마라는 소리냐. 대칭 축이 무조건 이거라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변곡점이 어디라는 소리냐면 그냥 x는 0이라는 소리겠지.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야. 마이너스 2에서 극대니까 요렇게.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 여기가 얼마냐면 0. 여기가 얼마냐면 2. 이렇게. 비율관계 때문에 2까지 나오는 거죠. 뭐 이러면은 사실상 거의 끝인가 싶긴 한데. 그러면은 기억은 맞아요. 왜 맞냐?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니까 이거 두 함수 중에서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은 저 왼쪽 함수처럼 생겼을 거다 이거야. 이렇게 무조건.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fx는 f2 서로 다른 두 실근 같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긋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같겠지.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은 안타깝게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디귿은 어쩔 수 없어요. 계산하셔야 돼. 근데 이거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2, 0, 마이너스 2면 여기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4 맞나? 비율관계 생각해보시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4예요. 그지? 한 칸의 크기 2니까. 그러면은 이 함수를 애초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fx는 최고차 한계수 뭔지 모르지만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래. 여기에다가 x 더하기 4, 여기에다가 플러스 얼마야? 뭐 뭔지 모르니까 그냥 c 이렇게 해놓고 f'1 구해가지고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디귿은 계산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계산하시면 나옵니다. 뭐 이렇게 끝.
그래서 뭐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 진짜로 연습 많이 하시면은 이게 다 보여요. 이게 보이면은 진짜 쉬워지니까 저거 연습 문제 푸시면서 어떻게든 좀 비율관계로 한번 풀어보려고 좀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많이 달라져요. 풀이 수준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은 아마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거일 것 같아서 요건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이 1이래.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냐면은 x 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이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요거 잘 봐잉. gx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 자,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거든. gx가 될 수 있는 그림들을 좀 그려볼게요. 여기 안에 있는 얘를 일단 내가 hx라고 한번 해볼게. hx.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애. 그러면 gx는 뭐가 될 거냐면 gx는 절대값 hx겠고요. hx는 요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여기서 엥 올라가거나 이렇게 셋 중에 하나야. 셋 중에 하나. 자, 이 중에 gx는 뭐게? 무조건 두 번째입니다. 무조건 얘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자, 봐봐. 얘 같은 경우는 x축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 x축을 뚫고 지나가는 부분이 무조건 있을 거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뚫고 들어가고, 이렇게 한쪽에서 접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미분 불가일 거고, 이렇게 지나가면 당연히 이 세 점에서 전부 미분 불가일 거고, 뒤집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x축이 여기 있어도 안 되고 어디 있어도 안 된다 이거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뚫고 지나간단 말이야. 그럼 gx는 무조건 무슨 꼴이냐? 이 꼴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정확히 x축에 빵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이거 무슨 꼴이냐면 x 빼기 a의 3승입니다.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이 hx라는 꼴이 무조건 어떻게 생겨야 되냐? x 빼기 a의 3승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 외우시려면 외우세요. 이거 뭐냐면은 3차 함수의 절대값을 취했을 때 미분 가능하려면 걔는 무조건 이겁니다. 뭐 굳이 뭐 외우지 않으셔도 되긴 하는데 뭐 좀 외우고 싶으면 외우세요.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나 얘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모양 자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대충 한번 써보자면은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 빼기 4의 x제곱 플러스 b 플러스 4의 x 그 다음에 얼마냐? 마이너스 1일 거다 이거야.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x 빼기 뭔가의 3승이 돼야 돼. 그럼 이 뭔가는 뭐겠어? 1이겠죠. 상수항 봐봐.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거든. 상수항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최고차항은 이거거든.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느냐? x 빼기 1의 3승 얘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조건. 얘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뒤집히면서 미분 가능하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얘는 뭐 비율관계 쓰는 문제는 아니긴 한데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3차 함수가 항상 미분 가능하려면 무조건 이 형태. 무조건 이 형태. 15, 16은 일단 조금 이따가 쉬운 것들 먼저 하고 할게요. 쉬운 것들 먼저 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 그냥 죄다 비율관계 그냥 싹 다 되는 거야. 17번 봐봐. 17번.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대칭적으로 생겼습니다. 이거는 진짜 대칭성 나오잖아. 그럼 진짜 웬만하면은 비율관계로 다 풀려요. 무조건. 자, 여기서 1에서 극소고 여기서 극소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얼마냐면은 0이야. 그쵸? 여기 무조건 0이에요. 0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근데 극대값이 4래. 극대값이 4야. 근데 여기서 높이가 얼마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냐면은 1이에요. 왜냐면 한 칸의 크기 1이니까 AK 4제곱 최고차항 1 맞지? 한 칸의 크기 1이니까 AK 4제곱 생각하시면은 이 높이가 1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뭘 지나냐? 1,3을 지난다는 거야.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야 그냥. 끝났잖아요. A 더하기 B 구하래잖아. 그러니까 A, B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간 단축되는 거 느껴져요, 이거? 이렇게 시간 빨리 단축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야. A랑 B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답이 나온다는 거지.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돼. 그래야 시간을 진짜 많이 단축시킵니다. 실수도 많이 줄어들고요, 이렇게 하면은. 계산할 게 없는데 실수할 게 어딨어. 뭔 말인지 이해되나,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그 4AK 3승, AK 4제곱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으면은 진짜 빨라요. 진짜 빨라요. 그다음에 뭐 하지? 19번도 사실상 ABC도 아예 안 구해도 되지. 19번 같은 경우도 똑같이 비율 관계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보여드리자면은 요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한 칸의 크기 얼마냐면 1 마이너스 1에서 그 다음에 1에서 여기서 극값 가지니까 한 칸의 크기 1이고 극소값이 뭐야? 마이너스 2다. 그럼 극대값은 여기다가 뭐만 더하면? 4만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마일 콤마 2 끝. 이렇게 된다 이거야. 뭔 느낌인지 알겠나 이거?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한 칸의 크기 1이고 최고차항 계수 1인 게 제일 많이 나와. 그러니까 요거는 좀 어느 정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한 칸 크기 1이면 높이 4예요. 높이 4. 그 다음에 아이고 21번. 자, 21번은 내가 이렇게 써볼게. 자,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이거 하나면 끝이야. 왠지 알겠나? 이 함수 이렇게 생겼거든? 변곡점이 어디게? 1이에요. 왜냐면 세근의 합이 3이거든. 식 봐봐. 세근의 합이 얼마냐면 3이거든? 그럼 변곡점은 어디냐면 1이란 말이야. 근데 극대극소가 어떻대?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라잖아. 그럼 x축은 어디 있겠어? 변곡점에 있겠죠.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1 넣어서 0. 뭔 말인지 알겠나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하시잖아. 그러면은 뭐 할 게 없어. 여러분 아마 어떻게 하셨을 거냐면은 내 예상에 따르면 미분해가지고 극대극소 어디서 되는지 찾아서 대입해가지고 걔네들이 부호 반대다 했겠지?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나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야. 변곡점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변곡점에 대해서 극대극소 대칭이니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같으려면 변곡점에서의 y값이 0이어야 됩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대칭성 때문에 그래. 변곡점에 대해서 얘랑 얘는 무조건 대칭적으로 이렇게 점대칭이란 말이지. 근데 절대값도 같고 부호가 같다는 건 높이가 서로 같다는 거잖아. x축에서부터. 그 말은 얘가 딱 정중앙 정확히 x축에 딱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나 이거? 한번 잘 연습해보세요. 진짜로. 진짜 좋아. 진짜. 이거 시험 15분 컷 가능합니다. 진짜 이런 것만 제대로 알아도. 물론 이제 16, 17 때문에 15, 16 때문에 15분 컷 안 되긴 하겠지. 이거 어려운 거 2개. 요것도 풀게요. 자, 16번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더 쉬운 거 먼저 할게요. 일단 답은 둘 다 3입니다. 참고로. 자, F0은 F2는 0이고요. 나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게 이제 원본은 모의고사 문제인데 요게 아마 잠실여고에서 변형해서 낸 문제일 거야. 숫자 바꿔가지고 이렇게 돼. 자, 일단 F0이랑 F2가 0이라고 하니까 F0과 F2가 0이니까 fx라는 식을 와 이거 다 알려준 거야. 사실상 진짜 다 알려준 거예요. 아닌가? 이 정도면 다 알려줬지 않나? 하나만 찾으면 끝이야. 저거 찾으면 끝. 그지? 여기서 이제 나 조건에 집중을 한번 해볼 텐데, 자, 나 조건을 그냥 뭐 그림 그려서 장황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야무지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뭘 쓸 거냐면 요거 쓰겠습니다. 이거 기억나시나?
기억나죠? 저번 시간까지도 시험 봤으니까. 롤의 정리는 뭐냐면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서 각각의 함수값이 만약에 같으면 함수값이 같으면 그 사이에 뭐가 있다는 정리지? 미분계수가 0인 점이 있다는 게 정리죠. 그러면 뭔 소리야? 자 봐봐. 0이랑 2에 대해서 여기에서 롤의 정리를 적용을 할게요. 여기에서.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하나 있어야 되냐? 자 반드시 F'C는 0이 되는 C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0과 2 사이에 무조건 있어야 되죠. 자, 이거 할 때 제가 얘기할 때 되게 중요하게 그 설명을 했던 게 양끝 값은 되면 안 된다. 이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양끝 값은 이 롤의 정리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확히 이 사이에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나? 롤의 정리 쓰는 거. 일단 가족값만 가지고 롤의 정리 쓴 거야. 근데 그러고 나를 보니까 봐봐. 나를 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프라임이 0인 게 하나밖에 없대요. 걔는 뭐게? 얘지 무조건. 무조건 얘겠지. 왠지 알아? 0과 2 사이에 F'C는 0인 게 하나 있긴 있단 말이야. 0과 2 사이에 무조건.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프라임이 0인 게 하나밖에 없다며. 그럼 걔는 무조건 이거라는 거야. 무조건 이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근데 그러면서 근도 2개가 있거든? 근이 2개가 있거든? 그럼 fx는 무조건 어떻게 생기셔야 되냐? 무조건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이걸 좀 생각을 하시려면 롤의 정리 없이 생각을 하려면은 막 그림이 이렇게 그려보고 저렇게 그려보고 하긴 해야 되거든?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거. 근이 2개이면서 0보다 큰 쪽에서 프라임이 0 되는 게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가 이렇게 롤의 정리로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고, 걔는 무조건 0과 2 사이에 들어있어야 돼. 무조건. 거기 말고 다른 데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0 왼쪽에 나머지 하나가 있다는 소리겠지. 프라임 0 되는 거. 오케이?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얘만 찾으면 된다 이거. 얘가 이제 여기가 알파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gx는 이건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그냥 깔끔하게 식으로 풀게. 식으로도 하고 제가 그래프적으로도 푸는 법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프적으로 풀면은 더 빠르긴 한데 이게 좀 더 이해가 잘 되니까 요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냐? 그냥 써. x 빼기 알파, x 빼기 2.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f에다가 a 빼기 x, 저기다 a 빼기 x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냥. a 빼기 x, 그 다음에 a 빼기 x 빼기 알파, 그 다음에 a 빼기 x 빼기 2. 아, 죽고 싶다 이거야, 그지? 좀 죽고 싶긴 해요. 근데 이거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잠깐만, 제대로 넣었냐? 제대로 넣었지? 알파를 말고 딴 걸 쓸까? 알파 보니까 좀 보기가 싫네. A랑 같이 있으니까. K. 그냥 K를 쓸게요. 아, 너네 그냥 알파라고 필기하셨으면 그냥 알파라고 해도 돼요. 나 보기 싫어서 이걸로 바꾸는 거야, 그냥. 겹쳐 보여가지고. 여기가 K.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안에 있는 거 부호 내 맘대로 바꿔도 상관없잖아, 그지? 그래서 부호를 싹 다 x가 양수가 되도록 한번 바꿔보시면은, 아, 진짜 죽고 싶다. x 빼기 k, x 빼기 2, 그 다음에 x 빼기 a, x 빼기 a 플러스 k, 그 다음에 x 빼기 a 플러스 2. 맞나? 그쵸? 부호 그냥 다 뒤집은 거야. 부호를 다 뒤집은 거야. 맞다고 해줘 제발. 맞지? 맞지? 자, 근데 봐봐 잘 생각해봐. 얘가 지금 뭐냐면은 절대값 함수인데, 절대값 함수가 미분 가능해야 된대. 저번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냐?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그래프 관점, 두 번째 시계 관점. 그래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뚫고 지나가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고, 그걸 시계 관점으로 트시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인수가 무조건 2개 이상씩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맞나? 인수가 2개 이상씩 있어야 돼. 그럼 봐봐, 여기에 인수가 뭐가 있냐면 0이랑 2랑 K가 있었잖아. 이미 0, 2, K가 있었어. 그럼 얘네도 정확히 뭘 가져야 된다는 거냐? 0, 2, K를 가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나 이거? 얘가 하나씩 있는데 전부 다 다를 거 아니야. 무조건 전부 다 달라요. 어쩔 수가 없어. 무조건 달라. 그러면 여기 세 개도 무조건 뭐 해야 되냐? 똑같이 0, 2, K가 나와야 되겠다 이거야. 무조건 똑같이.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는 상황을 하나하나 사실 경우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식으로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예를 들어 뭔 소리냐면은 뭐 첫 번째 A가 0인 경우, 그러니까 요게 이제 0 또는 2 또는 K라는 거잖아, 무조건. 그 다음에 제가 그래프로 하는 것도 바로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귀찮다 이거야. 이렇게 경우 나눠서 계산을 하나씩 하는 게. 이게 이제 죽고 싶다 이거지. 또 하나씩 다 해야 돼. 언제 하고 있어. 그죠?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해보시면은 그 아마 A가 0인 경우가 딱 될 거예요. A가 0이고 K가 마이너스 2.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거 이제 자,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보자고. 자, 얘는 지금 뭘 곱한 거냐면은 fx에다가 fa 빼기 x 얘를 곱한 거거든? 근데 이건 어떻게 만드시냐? fa 빼기 x는 잘 생각해봐. fx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요. 뭔 소리냐면은 자, fa 빼기 x는 어떻게 만드시냐면 fx를 먼저 f-x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바꾸시냐면은 f-x를 fa 빼기 x로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 fx를 누구지? 들어와. fx를 f-x로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y축에 대해서 기억나죠 이거?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거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이냐? a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는 일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 그러면 그 대칭 이동한 함수가 어떻게 생겼겠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이런 식으로. 얘가 뭐냐면 f-x거든.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이동시켜서 어떻게 돼야 되냐? 요 세 개의 근이 정확히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정확하게 똑같이. 이게 이제 그래프적으로 하는 거야. 그 원본 문제는 여기가 0이 아니었어요. 사실 여기가 아마 2랑 4인가 뭐 이랬을 거야. 그래서 얘를 y축 대칭 이동시키면은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밀어줬어야 됐거든. 근데 얘는 너무너무 운이 좋게도 되게 쉽게 좀 낸 거예요. 여기서 y축이 애초에 여기에 있으니까 얘를 그대로 뒤집어서 왼쪽 오른쪽 이동할 필요가 있냐 없냐? 없다 이거야. 얘가 그냥 마이너스 2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은? 우와! 이동은 안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a는 0이고 k는 마이너스 2. 끝. 원래 문제는 여기가 2랑 4였기 때문에 이동을 y축 대칭을 시키면은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뒤집힌다고? 근데 얘를 얼마만큼 밀어줄 거냐 이걸 생각을 했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이거. 이게 이제 그래프로 푸는 거. 그냥 그래프로 바로 푸는 거고, 얘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그냥 식으로 푸는 거. 우와! 너 일부러 자꾸 버리지? 네.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진도 나갈게요. 그 15번 이건 좀 어려워. 확실히 어려워 이건. 야, 여기 왜 이렇게 함정이 많아? 이 정도면은 할만한가? 이 정도 문제면? 이게 아마 각종 학교 프린트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도. 잠실여고는 있는 거 제가 확인했고. 근데 이게 잠실여고는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22년, 24년 이렇게 두 번 나왔어 이게. 똑같은 게. 그래서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긴 해요. 그렇다고 안 보지 마. 이번에 나온 거 또 나왔잖아. 그렇다고 안 보지 마. 작년인가 나온 거 또 나왔어, 이번에. 자, 15번. 얘는 확실히 어렵다. 자, 두 양수 PQ. 그리고 함수,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얘를 그냥 알려줬습니다. 얘가 어떻게 되냐면, x 3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2.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곱하기 gx는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형태 사실
연속성이랑 미분 가능성 할 때 아마 많이 보셨을 형태인데요. 여기서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gx는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모든 실수에서. 그럼 이제 일단 첫 번째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 이게 애초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고 하니까 gx라는 식을 이렇게 혹시 써보고 싶나? 아닌가? 안 쓰고 싶나? 쓰면 되잖아.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 얘는 0은 아니어야 되죠. 그쵸? x가 0이면은 나누면 안 돼. 그지? 0은 아니어야 돼. 그럼 x가 0일 땐 얼마게? x가 0일 땐. 자, 일단 이걸 찾는 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첫 번째 과제예요. 자, 봐봐. 일단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냐면, 얘가 어찌됐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고 하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고 하니까, 얘에다가 극한을 취했을 때 요게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겠나? 맞나? 여기에다가 극한을 취했을 때 얘가 나와야 돼요. 자, 왜 그러냐? gx는 연속이고요. 연속이야. 연속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x가 0이 아니면 항상 이거라는 소리겠고, 그러면 얘를 0으로 보내버리면 이게 연속함수기 때문에 요 놈이 나오겠다는 거지. 한마디로 얘를 이제 g0이라고 하시면은 리밋 x가 0으로 갈 때 gx가 뭐가 된다는 소리냐면 g0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당연하겠죠. 연속이니까. 그럼 이제 뭘 구하시냐. 저 위의 식의 극한값을 구하셔야 되겠는데, 근데 이게 절대값이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가 싫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 혹시 절대값 있는 함수에 대해서 비슷한 거 거의 다루지 않았나? 거의 똑같은 거? 얘 극한 취하는 상황을 생각을 할 때, 자, 언제나 여러분 어려운 극한 값은 무조건 좌우극한 나눠서 하는 거야. 우극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쟤를 먼저 이렇게 써볼게. gx라는 애를 식을 이렇게 바꿔서 쓸게요. 어떻게 쓰냐면은 x분의 절대값 x 곱하기, 이거 올해 6월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라고 내가 강조하면서 많이 풀었던 문제긴 한데 이거 기억 안 나시나? 1학 중간고사 때 많이 풀었는데 한 두세 번? 이거 비슷한 거? 요 모양 기억 안 나요? x분의 절대값 x? 자, 리밋 x를 어디로 보내냐? 0 플러스로 보내볼게. 리밋 x를 0 플러스로 보내. 그럼 x분의 절대값 x는 얼마야? 1 맞아요. x가 0 플러스로 가면 x분의 절대값 x 1 맞아? 양수니까 절대값 x 그대로 x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양수니까. 플러스 qx 뭐야 이거? q 이렇게 되고, 그죠? 좌극한은 얼마게? 자, 봐봐. 좌극한은 x가 0 마이너스로 간다는 거는 x가 음수라는 소리겠고, 그럼 절대값 x는 뭘로 나오냐? 마이너스 x로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음수니까 x가. 그럼 얘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f x 빼기 p 플러스 뭐가 돼? q가 되겠다 이거야. 맞아요?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자식은 뭐 그냥 있겠지. 그냥 그대로 있어. 근데 그냥 그대로 있는데 x분의 절대값 x가 만약에 양수라면 플러스 1일 거고 음수였다면 마이너스 1이었을 거라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연속이니까 극한값 있긴 있어야 되잖아 먼저. 맞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거? 극한값이 있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기는 같아야 돼. 그 말은 얘가 뭐라는 소리? 0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겠죠.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같대잖아. 맞아?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같대잖아. 그러니까 f 마이너스 p 플러스 q의 절대값이랑 뭐가 같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게 같대잖아. 둘
두 개 절대값 한 게 같은데 마이너스 붙여서 같대.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냐? 무조건 0이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이게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올해 6월 모의고사 21번인가? 거기 나왔던 문제가 이거랑 똑같은 거 보시면은 뭔 문제인지 기억이 날 거야. 나랑 한 두세 번 했어. 보시면 기억이 날 거야. 그거랑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얘가 뭐가 되냐? 0이 되겠다 이거야. 0이 된다 이거야. 그럼 이 녀석의 극한값은 애초에 뭐가 되겠냐? 극한값은 얘가 어디로 간대요?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간대잖아. 그치? 얘가 0으로 가. 그 다음에 얘는 뭐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뭐 상관없어요. 얘가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이 오른쪽 이놈이 0으로 가면 전체 극한값은 뭐가 나오냐? 이게 0이다 이거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일단 0이 나옵니다.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한마디로 이거 지금 어떻게 했다는 소리냐면 여기 지울게. 0으로 가는 거야 극한값이. 요것만 써놓을게요. f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0이다. 자, 이게 뭔 소린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fx가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생겼거든? 대충 요렇게 생겼어. 내가 좀 정확하게 그릴게 이번에는. 여기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얼마냐면 3입니다 이거는 그냥 미분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은 0, 마이너스 12를 지나면서 그림이 아마 요렇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아마 음수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아마 요렇게 될 거야 그림이. 대충 이런 식으로 한 여기쯤 요렇게. 이게 무슨 뜻이게? 요게 0으로 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까 이거였거든? 오른쪽에다 쓸게요. 리밋 x가 0으로 갈 때 fx 빼기 p 플러스 q는 0 이거야. 자, 이거의 의미를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잘 들어봐. 봐봐. 이거는 뭐냐면 fx라는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움직였더니 원점을 지나게 됐다는 소리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얘는 뭐냐면 fx라는 함수를 x방향으로는 p만큼 y방향으로는 q만큼 움직인 거거든? 그랬더니 걔가 어디를 지나야 된다고? 원점을 지나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거? 얘가 애초에 이동한 거잖아. fx를 pq만큼 이동한 거거든? 근데 걔 x가 0으로 갔더니 결과물이 뭐가 나온다고? 0이 나온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0 근처로 갔을 때 함수값이 0이 나온다는 건 걔가 원점을 지나야 된다는 소리겠죠. 얘가 예를 들어서 일로 옮겨 붙어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막 이렇게 옮겨졌다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만 연속이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야 G0에서 0이 나올 거 아니야. 어려워요. 미리 얘기합니다. 이거 당연히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킬러예요, 킬러. 자, 그 다음에 gx라는 애를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 gx라는 애를 정확하게 써볼 텐데 여기다 쓸까? gx는 뭐가 되느냐면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x가 만약에 0보다 크잖아. x가 0보다 크잖아. 그러면 저 아까 전에 식이 이렇게 나왔었죠. x분의 절대값 x 곱하기 뒤에 있는 절대값 f x 빼기 p 플러스 q. 자, 요렇게 나오거든, 저 식이. 저 식이 요렇게 바뀌어. x만 따로 빼내는 거야. 근데 x가 만약에 0보다 커. x가 0보다 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된다고? 1이 된단 말이야. 왜냐면 절대값 x가 그대로 x로 나올 거니까. 그럼 여기만 어떻게 하면 돼요? 없애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없애면 된다, 이거야.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왜냐면 x분의 절대값 x가 양수일 때는 1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x가 0이면 이 값은 얼마냐? 무조건 0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G0은 0이고. 만약에 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 fx 빼기 p 플러스 q. 여기 앞에 뭐가 있었냐면은 x분의 절대값 x가 이렇게 있는데 이 경우는 봐봐, x가 0보다 작단 말이야. 그럼 절대값 x는 뭘로 나오냐? 마이너스 x로 나와요. 그럼 x분의 마이너스 x니까 여기 없어지면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되겠다, 이거야.
그럼 이거 지금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잘 봐. 얘는요.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애초에 이 함수 정체가 뭐냐? 얘를 어디로 옮긴 거? 적당히 이동해가지고 원점을 지나도록 이동을 시킨 거란 말이야. fx라는 함수를 이렇게 갖다 올려가지고 올리든 내리든 해가지고 원점을 지나게 만든 거야. 그러고 어떻게 한다고? 뒤집어. 절대값 뒤집어. 그 부분만을 가지고 온 거고요. 얘는 어떻게 하냐? 뒤집은 다음에 다시 반대로 뒤집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 함수를 이렇게 옮겼다고 친다면, 원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옮겼다고 친다면 gx라는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 잘 보세요. 얘는 뭐냐면 그냥 절대값만 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접어서 위로 갖다 올리면 돼요. 이렇게. 근데 왼쪽은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을 일단 우선 취하고요. 절대값을 우선 취하고요. 여기다가 뭘 하래? 마이너스를 하래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뒤집으라는 소리겠지. 이렇게. 자, 이겁니다. 뭔 느낌인지 알아요? 이게 gx라고. 되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 맞아. 어려운 거 맞아. 어려운 거 맞아. 자, 그럼 여기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은 몇 개냐? 겁나 많죠. 2개 있습니다. 2개. 참고로 여기는 무조건 미분 가능합니다. 무조건 미분 가능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뒤집을 거니까. 미분 그대로 가능하고, 얘랑 얘가 미분이 안 된다 이거야.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곳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나와야 되고요. 나머지 한쪽에서는 미분 불가능한 게 안 나와야 돼. 한마디로 아까 뚫고 지나가는 개념을 생각을 했을 때 한쪽에서는 뚫고 지나가야 되고요. 나머지 한쪽에서는 안 뚫고 지나가야 돼. 그러면서 원점도 지나야 되거든?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냐? 어렵죠? 이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그려보시면서 찾는 겁니다. 이 다음에는. 결론만 난 얘기하자면 그림이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 극점에서 원점과 만나야 됩니다.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면 극소에서 이렇게 올라가도 상관없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이 노란색의 경우에 대해서 gx를 그려볼게. 노란색에서 gx를 그리시면 여기 오른쪽 부분은 절대값 취해서 올리는 거야. 그지? 오른쪽은 절대값 취해서 올리니까 여기가 요렇게 올라갈 겁니다. 요렇게. 그럼 어디서? 여기서 미분 불가능하죠. 자, 왼쪽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절대값 취할 거니까 위로 올릴 거야. 근데 다시 내릴 거지. 그럼 그냥 이렇게 생겼겠죠, 애초에. 맞나? 얘를 생각을 해봐. 절대값을 취하고 다시 내리는 거야. 그럼 음수인 거는 그대로 음수다 이거야. 그럼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 윙, 잉? 그러면 딱 한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거 맞겠죠? 이렇게 생겼거나, 또는 핑크 같은 경우는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은 뭐 절대값이니까 그대로일 거고요. 얘는 절대값 취한 다음에 뒤집을 거잖아. 그러면 어디를 뒤집으시면 되냐? 위쪽을 뒤집으면 됩니다. 한마디로 저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부분은 원래 절대값은 아래쪽을 위로 올리는 건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위쪽을 아래로 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냥 똑같아요. 애초에 근본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딱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하겠죠. 그럼 노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노란색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PQ가 양수라서 그래요. 문제에 써져 있어요. PQ가 양수거든? 한마디로 이 X 빼기 P 더하기 Q는 무조건 오른쪽 위로만 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핑크색이었다면 여기가 극소점이었잖아. 그럼 얘를 어디로 옮겨야 돼? 왼쪽으로 옮겨야 되거든. 그게 아니니까 얘를 잉. 오른쪽으로 1만큼 옮기시고 위쪽으로는 요 극대값의 값만큼 옮기시면 되겠죠. 어렵나? 어렵죠? 이건 많이 어려운 거 맞습니다. 이거는 많이 어려운 거 맞아요. 하여튼 이렇게 된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연속성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절대값을 처리하는 방법, 그래프로 처리하는 거. 식으로 하려면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꼭 그래프로 하셔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시간 애매하니까 그냥 지금부터 10분 쉬고 55분에 다시 시작하자. 55분까지 쉴게요.